투자, 미수신용 상환이 하나의 대출로 모두 가능합니다. 1599-0152 하이스탁런. 당신의 아이가 넉넉고 밤하늘만 올려다보고 구구단보다 공룡 이름을 더 잘 외우고 발명품이랍시고 이상한 것만 만든다면 국영수에 관심 없다고 혼내는 대신 그 호기심을 키워주세요. 누가 아나요? 당신의 아이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지.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현대모비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해외 진출? 599개 부품 회사와 어때요? 세계 시장 진출. 함께 가는 글로벌. 현대자동차그룹. 멀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수님, 질문이요. 융합이란 뭘까요? 컨버전스? 전기전자, 화학, IT. 여기 이렇게 쉬운 답이 있었네요. 현대자동차그룹. 일찍 일어났네. 네, 첫 출근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꿈이 있다면 도전을 겁내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던 그분의 두 번째 첫 출근입니다. 와, 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어요. 괜찮냐? 누구나 도전 앞에선 다시 청년일 수 있도록 누구나의 가능성으로 SK텔레콤. 안녕하세요. 스타긴 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일단 좋은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은 웃었고요. 반면 좋은 재료가 있지만 수급적으로 받쳐주지 않았던 종목들은 울상을 짓기도 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까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타긴 라이브 오늘부터 1시간 빠른 10시부터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대장주개발 주식회사는 VIP 클럽 전문가 분재로 앞으로 방송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타긴 라이브 특별한 코너 준비되어 있죠. 스타긴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들이 이 추천 종목으로 수익률 경연대회를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 내역과 함께 수익률 잔고 현황도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먼저 박우석 전문가, 황성우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우석 전문가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심경의 변화가 좀 있으신 건가요? 네, FOMC를 앞두고 뭔가 각오를 다지고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머리를 자르셨군요.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성우 전문가님은 오늘 비도 내리고 이랬는데 어떠셨어요? 시장 상황은? 시장 좋았습니다. 간단하시네요. 네, 아주 좋았어요. 이제 보유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게 있어서 좀 팔고 이것저것 좀 사고 팔고 하느라 좀 비도 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정말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포트 현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화면 통해서 오늘장 핫 이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FOMC 눈치 보기 박스권에 갇힌 장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29일부터 열리는데요. 이 FOMC 회의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우리 시장이 최근 며칠간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지 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수는 강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내 종목들은 오르지를 않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도 양호하지만 발표되는 지표들의 방향성이 없어서 주도주가 없다는 것이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열기 후끈한 3D 프린터 테마입니다. 이 3D 프린터 아시다시피 3차원 물체를 인쇄하듯이 만들어내는 신기술인데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을 하면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하죠. 이 테마가 형성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중국 인구 정책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소득 도시가구 시범 실시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우리 시장에 어떤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국 쪽이나 미국 쪽에서 지표가 발표돼도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어 보이고요. 이 전문가님들이 코멘트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FOMC가 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FOMC 그 향후 테이퍼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좀 관망 모드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이탈하지도 않고 거기서 맴돌다가 오늘도 장 막판에 외국인이 장을 쉽게 끌어당겨서 크게 매수를 하는 바람에 지수가 3포인트 정도 상승했죠. 네. 네. FOMC를 눈치 보는 그 박스권 장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향후 미국의 자산 매입의 축소라든가 테이퍼링 그리고 또 양적 완화의 축소에 관한 어떻게 진행될지 향후 미국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방향이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투자자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시장도 정부의 외환 시장의 어떤 개입, 현재 1,050 정도에서는 1,050 그 환율, 원달러 환율이 1,050에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용인하지 않겠다는 구두 개입을 하면서 좀 환율이 환차익 부분을 계속 환차익 부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 모드와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열리는 그 미국에서 열리는 그 어떤 FOMC 회의에서는 이번 차기 연준 의장 버냉키 이후에 자넷 옐런이라는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라고 하죠. 네, FRB 이사회 자기 의장인 자넷 옐런이 첫 등장해서 새로운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것을 밝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더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셧다운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그 셧다운으로 통해서 그 정치권에서 상당히 반목과 대립을 하던 그런 현안들이 종료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FOMC 회의입니다. 여러분 이번 증권가에서는 FOMC 회의에서 그 어떤 재정 적자와 그런 산적한 문제 때문에 어떤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의 축소를 바로 시행하기는 않겠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능성 높지 않은 걸 보고 있지만 11월이 다음 달이 FOMC 회의가 열리지 않는 달입니다. 그리고 자넷 옐런이 이제 처음으로 해서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어떤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성명서가 발표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향후의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폐쇄가 되면서 어떤 자료에 대한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집계가 오류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신뢰도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이러한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자료들 얼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지수 그러한 것들도 예상치보다 상당히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연준에서 목표하는 어떤 실업률, 고용 안정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에서 테이퍼링이 바로 시작하겠나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러한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미국에서 월간 한 85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 채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매입을 하는데 이런 양적 완화 조치가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계속 더 추가적으로 계속 연장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신흥시장 그리고 그 유로존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또 선진국 시장의 금융에서도 상당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어떤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연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주목해서 FOMC 회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FOMC 회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이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 테이퍼링이 좀 연기가 될 것이다. 내년 3월쯤에 시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이 유동성 장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 지수는 강세를 보이는 듯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내 종목들은 오르지 않는다. 이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도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제 저번 방송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하고 뭐 태양광 뭐 이쪽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네. 산업이 전반적으로 턴을 하려면 유가가 110달러로 올라가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고, 기억나요. 100달러를 깼기 때문에 당분간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약세를 보일 것이고 전반적인 산업 종목들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날 이후로 좀 주로 이제 그 대형주 뭐 중공업주라든지 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신흥시장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는 건 맞는데 일단 그 환율도 이제 가파르게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업종 내에서 보면 순환매가 좀 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아예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시든지 실적이 좋은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종별로 그 섹터를 구분해 놓고 그 어차피 지금도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유가나 실시간 원자재 차트를 참고하시면서 21선에 오는 건 좀 매입을 하고 강세장 마인드에서 매매 전략을 아예 느리게 가져가시든지 참 지금 왜냐면 그 사봤자 급등이 나온 종목이 요새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이 아예 작거나 기관이 없는 종목을 고르신다면 상관없지만 일부 테마를 제외하고는 지금 많이 그 수급 여력도 기관도 약해져 있고 오로지 그 외국인의 힘으로만 그 좀 강세가 나온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호주하고 개인 선호주만 일단 그 놓고 저울질 하시는 게 훨씬 좀 수익률 측면에서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게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든지 네. 아니면 업종별 섹터군으로 종목을 집중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황성훈 전문가님은 어떤가요? 저는 네. 뭐 이게 업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는 네. 개별 종목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예, 예. 편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 포트 현황 살펴보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슈는 말 그대로 후끈한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3D 프린터 관련한 이런 테마입니다. 이 저희 스타길 라이브 통해서도 몇 번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3D 테마가 시장의 또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3D 테마의 상한가가 한 개 나왔고 또 그 13% 이상 상승한 종목들에서 한 몇 개가 3D 프린트 테마주에서도 그쪽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988년이었죠. 그 한 엔지니어가 딸에게 줄 장난감 개구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접착제를 뿌리고 분사기를 쓰면서 이렇게 개구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로 떠올라서 이거를 가지고 3차원 물질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걸 해서 이 엔지니어가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이걸 가지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렇게 내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바로 이 3D 테마의 세계 최대 3D 프린터 회사인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예. 이 회사가 올해도 국내 지사를 만들고 하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또 올해 5월에 또 전 국민이 깜짝 놀랄 뉴스가 그 MBC, 공중파, KBS 방송을 통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들고 그 권총과 똑같은 모양의 총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총알을 넣어서 실제로 발사하는 광경을 뉴스가 취재를 해서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총을 만들고 또한 똑같은 총을 만들어 난 뒤에 그 총알을 발사하는 것도 사실상 상당히 놀라운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것을 촬영하고 그것을 알려줬던 제작자가 그 3D 프린터를 제작한 제작자가 한 줄 더 떠서 그 총에 대한 설계도 제조법까지 공개할 계획으로 해서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무기가 없는 나라에서도 만약 그걸 가지고 테러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3D 테마가 상당히 향후로서는 광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게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산업에 적용되면서 그런 것을 도입한 기업들이 주가가 어떤 테마를 형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3D 테마라는 그 3차원의 물체를 인쇄하듯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기술입니다. 물체 정보를 스캔해서 그러한 것을 3차원의 그래픽으로 만들고 설계해서 플라스틱 원료나 이런 것을 도포를 입히듯이 해서 그래 파우더는 것을 해서 그러한 3차원의 물질을 직접 만드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3D 프린터는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모든 것의 제조 방법을 혁신할 것이다. 기대감을 내비쳤군요. 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에 그런 부흥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미국 정부에서는 15개의 첨단 제조 연구소를 건립하는 계획안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해서 그리고 한 총 10억 달러의 예산을 통해서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3D 프린터는 전 세계적인 테마가 되고 있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에서도 2012년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이 3D 프린터가 될 것이라고, 그중 하나라고 뽑혔습니다. 이 시장 규모도 현재 한 22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65억 달러로 성장할 거라는 그런 전망 자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LG라든가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인 코스닥 업체들 중에서 3D 프린터를 장비 생산한 SMEC라든가 3D 프린터 시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던 어떤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3D 프린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동불 하이텍, 그리고 또 자회사가 미국 3D 회사의 어떤 판권을 가진 세중이 가장 먼저 3D 프린터의 테마를 집중시키면서 첫 투자로 나섰었는데, 이제 이러한 그 외에도 TPC라든가 QSI, 신도리코, 맥스로텍, 딜리 등 수많은 그 어떤 3D 테마의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3D 테마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급등을 한 상태이지만은, 물론 산업은 그 향후로도 그 우리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될 거란 것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이 주가가 이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출 실적이나 그냥 단지 꿈과 어떤 비전, 이러한 것만 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 진짜 투자자들이 유념해서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것을 테마로 가져왔습니다. 이 미래 3D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미리부터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종목의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해서 급등한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차트 원칙, 급등 이후에 음봉이 대량 거래와 함께 나왔을 때 어떤 수익이 다 나신 분들이니까 네. 조금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뒤늦게 잘못 따라가시는 분은 특히 조심하시고, 제가 과거에 어떤 잔상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한 2년 전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3D 테마, 3D 영화가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KDC라는 종목이 한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3D 테마로 급등한 이 KDC라는 종목이 1450원까지 급등한 이후 2012년에는 11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0분의 1 도막이 나고 그런 네. 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3D 테마로 나온 이 종목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종목이 나오면 그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3D 테마 중에서도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로도 이제 급성장할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하시고 투자해서 성공 투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유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매출이 나오지 않음에도 이 테마성으로 묶여서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이 중국 쪽에서 인구 정책 변화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가님? 네, 네. 이건 상당히 오래전부터 좀 떠돌던 네, 얘기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인구의 그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빈부격차도 심해질 뿐더러,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이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건 예전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정책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나왔던 네. 뉴스 내용인데, 원래 이거 중국에서 이런 정책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몇몇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왜냐면 사람마다 차별을 느끼는 그런 평등하지 못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정책만큼은 만약 실시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한다고 이제 네.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층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 지금 현재 인구가 대충 10억을 좀 넘는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가용할 수 있는 그 소비력이 있는 인구는 상위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좀 추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봐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해서 늘려나가게 된다면은 당장은 좀 이거 중국 내수 관련주가 좀 빛을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오늘 그래서 이거 저출산 관련주에서 유아용품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 종목 중에 유아용품 관련주에서 보령메디앙스라든지 아니면 그 아방 컴퍼니하고 이제 제로투세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기업은 이제 제로투세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 8월에 이제 그 아웃도어 브랜드도 이제 런칭을 했고, 하지만 좀 그 기업 내용을 좀 알아보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대리점을 확장을 시킬 때, 네. 그 중국의 그 지방 유지라든지 그런 그 인맥 관계가 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좀 출점을 하다 보니까 대리점 확장 수는 좀 더디지만은 그 대신 그 폐점률이 좀 낮기 때문에 좀 꾸준한 매출 성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1,600억대를 유지하고 있고 제로투세븐은 1,500억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따져본다면 제로투세븐이 뒤처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소비가 이렇게 강화가 되면 기존에 이거 우리나라 관련주 말고도 이제 중국 증시 상장 종목 중에 뭐 차이나 그레이트 이제 왜냐면 그 타겟층 자체가 청소년이나 그 캐주얼하고 스포츠웨어 네. 좀 전담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차이나 디스카운트만 해소된다면 차이나 그레이트도 한번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별다른 그 어떤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금을 잡고 어떻게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꾸준히 관찰을 해주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관련 종목까지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달군 4가지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타겐 라이브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별 수익률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일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우선 이명록 전문가 3.07% 기록을 했고요. 박철순 전문가도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오늘 출연자시죠. 박우석 전문가님 주간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회복하면서 1.16%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성호 전문가님도 일간 수익률 1.06% 기록하면서 수익률 회복한 모습이고요. 문서진 전문가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2.39% 기록하고 있네요. 먼저 박우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총 8종목을 보유하고 있네요. 효성과 네오이즈 게임즈 각각 2%, 3%대의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카프로는 추가 매수, 셀트리온은 매도 후에 재편입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KG 이니시스는요, 6.63%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한 종목도 2가지입니다. SFA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 나와 있네요. 네, 일단 박우석 전문가님은 총 8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1억 원을 통해서 저희가 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종목이 8개나 돼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종목을 안내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수익률이 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수를 했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비중은 비슷하게 분산을 하고 계신 비중은 거예요? 현재는 어느 한 특정 종목이 하나가 많습니다. 네. 네, 수익률에서 그 종목이 움직이면은 네. 제가 수익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손절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손절매를 되도록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먼저 기업을 분석하고 그 기업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수급에 의해서 어떤 가격 하락이 일어나면은 분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종목의 분산이 아니라 매입 시점의 분산을 위해서 저는 그 종목을 네.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산 종목이 네.
8종목 중에서 오늘 2종목 말고 제가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 빠지면은 계속 일반 사람들은 물타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물타기란 개념은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타기는 제가 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가격이 하락해서 그렇게 해서 원치 않게 내가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 어떤 종목을 내가 좋다고 보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 싸게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 종목을 늘려나가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물타기와는 조금 개념은 다르지 않을까. 네, 예. 그렇죠. 의도한 예. 것이랑 의도하지 않은 것은 다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8종목을 가고 있는데 그 8종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오늘 매수한 것은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SFA와 또 삼성중공업을 매입했고 현재 KG 이니시스와 네오이즈 게임즈, 셀트리온, 그리고 효성, 제일모직, 그리고 카프로 6종목을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인프라웨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두산중공업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수익을 내서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향후 종목을 이번 달과 한 다음 달 초반까지는 기업의 어떤 분석을 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이 언제든 투자하셔도 안심할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제가 방송에서 익숙해지면은 여러분께 어떤 다음에 바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차트를 보고 손절매를 해서 내 생각과 다르면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 그런 알짜배기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종목 오늘 새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SFA, 삼성중공업 2종목이죠. 네, 예. 네, SFA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SFA는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업체를 관심을 가져라.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뭐 테스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뭐 국제 엘렉트릭 이란 몇 개 종목의 반도체 장비 업체를 얘기할 때 이 SFA는 빠져 있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종목군애들은 삼성이 지금 시안에서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대해 장비를 납품할 만한 회사들이었고 네. 실제로 납품되는 회사들인데 SFA는 좀 빠져 있었습니다. SFA는 네, 어제 오늘장은 상승을 네.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2%, 오늘은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 네. SFA는 어떤 회사냐면은 반도체 어떤 웨이퍼를 이렇게 롤링 시키면서 이동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안 공장에는 납품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반도체가 시안 공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성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OLED 부분이고 또 SFA는 특별하게 또 태양전지 관련해서 태양전지 관련해서 태양광과 관련한 장비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또 특화된 기술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현재 어떤 성장의 무게중심이 LCD에서 OLED로 가고 있는데 LED에 대한 수율이 현재 최근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네. 전접체 수율이 OLED가 10%에서 50%로 상당히 급등을 하였는데 수율이 높아지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결과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OLED로 이제 TV가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OLED 관련한 그런 TV가 상당히 1,100만 원 정도 상당히 비쌉니다. 네. 이 수율이 높아지면은 향후 이 TV 가격에 대한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수율이 높아지면 장비 업체가 또 새롭게 들어가면서 TV 시장에 대한 어떤 생산을 확충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는 신규 라인이 증설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업체가 증가되면서 SFA가 어떤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SFA를 뽑았고 마침 오늘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 시그널이 거래량입니다. 모든 종목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는 거래량이 바닥에 있다가 어떤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이 뭔가 상승할 조짐이 보이게 되면은 거래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거래량들과 함께 최근에 기관은 계속 연일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지금 보니까요. 한 달 넘게 매도를 계속 취하고 있고 오늘 네. 순매도 상위 종목 보니까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네. 부분 괜찮은 거예요? 기관이 현재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현재 어떤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 코스닥에서 기관은 계속 연일 공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말을 통해서 어떤 숏 커버링이 네. 들어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고요. 또 기관은 지금 현재 펀드 환매가 들어가면서 코스닥 부분의 시장에서 어떤 현재 상승세가 지금 별로 돋보이지 않는 만한 종목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 향후 또 그 종목이 테마로 엮이면은 다시 기관은 살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한다면은 조금 그 종목은 관심에서 배제해야 되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장비 업체가 향후로는 또 생산해서 어떤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부분과 지금 제가 빠졌는데 수원인가 또 LCD 관련해서 반도체에 투자를 지금 삼성이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 부분에 반도체 장비 업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장에서 SFA가 향후 또 수주를 받지 않을까. 특히 또 이 SFA는 과거에 삼성항공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삼성 테크윈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분사돼서 나온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삼성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수준은 향후로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제가 종목으로 넣고 차트를 네. 잠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매매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여기 지금 42,500원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최근 바닥을 두 번 쌍바닥을 친 부분이 오늘 현재 대량 거래와 함께 빨간 양봉이 46,650원까지 종가를 하면서 4.83%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이 SFA는 기관 매도를 통해서 고점 대비 상당히 내려온 상황입니다. 69,000원이었던 주가가 올 5월 이후에 지금 46,000원까지 하락했고 지난 작년 연말에 39,700원의 저점 라인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바닥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주식이 바로 반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첩첩이 쌓여있는 이 이평선을 뚫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주식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종목은 어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조금의 어떤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상승을 가져가면은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하면은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하면은 어느 순간 6만 원, 5만 원, 6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포트에 넣고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하는 종목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매수 종목인 삼성중공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인데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조선주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가 조선업과 건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회사고 삼성중공업은 말씀 안 해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조선 부분에 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의 레미안 아파트는 삼성물산에서 만들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쇠르비라라고 있습니다. 아마 뭐 쇠르비라는 아파트를 주상복합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현재 매출 기준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네. 건설업은 별로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주로 생산하는 게 LNG선이고 또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이 선박을 수주를 하는데 가장 이 삼성중공업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FLNG선입니다. 이제 네.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 이 조선업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온 부분이 우리나라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어떤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은 FLNG선이라고 하는 것에 세계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FLNG선은 요즘 해양에서 나온 플랫폼 부분, 해양에서
가스를 생산하면은 그 생산을 하는 바닥 위에서 배에서 어떤 가스를 생산하고 또 정제하고 그런 것을 액화시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그 배 안에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행제라든가 연관해서 모든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고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있고 선박에 대해서는 이 FLNG 선액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 부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실적 부분이 생각보다 전문기 예상치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급락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다시 담아도 될 정도라고 저는 계산해서 제가 오늘 매수를 했고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삼성중공업의 차트는 조선주의 상승과 함께 쭉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연 일주일 이상 그 상승 고점인 45,800원에서 4만 원이 무너진 상태까지 급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주가 차트상 전 고점이었던 부분이 저 지진을 받았던 4만 원대가 지지라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고 향후로도 추가적으로 조선업은 앞으로도 수주가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의 95%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FLNG선 드릴십 부분에 수주가 향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저는 추가 매수에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우석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황성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보유하고 있는 세 종목 모두 제약 관련주들인데요. 셀트리온과 그나제약 어제 새로 매수를 했고요. 셀트리온은 1.18% 수익권에 있습니다. 아쉽지만 영진약품과 그나제약은 매수가보다는 내려온 상태네요. 네, 지금 보니까 아이센스와 한독이 포트폴리오에서 빠진 상태네요. 네, 빠졌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해갖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예, 기술적인 포인트만 좀 몇 개 집어드릴 텐데요. 네. 그때도 아이센스도 실적이 외국인의 그 매수가 좀 집중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저번에도 이제 단순히 회사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수급이 인정해주냐는 문제인데, 세 번째 고점 돌파 시도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건 신고가를 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매수한 다음에 오늘 일단 실적 발표가 아주 좋게 나왔는데 미국 증시나 이런 때는 좀 실적이 잘 나오면 이제 좀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 재료 노출을 인한 매도세가 출현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상 이렇게 그 양봉이 며칠 연속 나온 다음에 일단 첫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을 좀 지지하러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급격한 오버슈팅은 좀 힘들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계속 이제 시세를 좀 관찰해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주식은 이제 호가창에 레스큐만 누르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찰만 해보고 다시 신고가를 쓰게 되는 그때 다시 좀 더 웃돈을 주고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오늘 일단 수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한독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네. 한독도 매도를 하셨어요. 한독도 팔았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때도 이제 일본 해외에서 이제 제너릭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중기 이상으로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 17일 날 서 있는 양봉하고 18일 날 서 있는 음봉이 상당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종가상으로 만약에 18,400원을 넘어서는 가격이었으면은 한 차례 오버슈팅하면서 가격대를 완전 벗기게 되는데 어제 기존의 가격대인 18,400원에서 다시 밑으로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음봉의 길이가 약간 이 전일의 음봉의 형태를 다 감싸는
장학형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18,200원에 일단 수익 익절하고 좀 쳐다보겠고요. 중장시고 이 종목도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첫 음봉이 나오고 갭으로 떨어져서 만약 내일 20선 근처까지 하회하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한 번 더 담아볼 수 있는. 물론 그 중장기 모멘텀은 발생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어떻게 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비싸게 팔아서 21선을 지지해준다 박스권, 최초 양봉을 이탈하는 박스권 하단에서 내일 한번 다시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3.7%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요. 네. 근화제약도 마지막 나는 해외 제약사가 인수한 네, 28일에 근화제약 셀트리온 매수하셨죠. 예. 조금 한독이나 이런 기타 종목들이 힘이 붙이는 모습이라 약간 오전장에는 약세를 보였다가 이제 후장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보는 지금 제너릭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해외 업체가 인수한 제약회사 중에서는 근화제약이 제일 모습이 강하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알보젠의 보호에서 풀리게 됩니다. 60% 정도 매수를 하고 이제 풀리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호에서 풀린다고 해서 팔 수가 없어요. 왜?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블럭들이나 최소 이익을 보고 넘기려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알보젠의 마케팅 여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보고 요 종목은 좀 계속 좀 보유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24,500원 강하게 상승하면서 25,000원 상 거래량이 실리는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순간적으로 한 3만 원대까지 탄력이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 3일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박우석 전문가님도 셀트리온을 매수를 다시 하셨는데 황성훈 전문가님도 현재 보유를 하고 계세요. 셀트리온을 매수를 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뭐냐면 지금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계속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 분석의 차트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 됐습니다. 네. 자, 서정진 회장이 도덕성 문제 나오고 했는데, 물론 지금 시가총액 4조짜리가 자사주 매입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이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며칠간의 뉴스는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왔죠. 외국계 제약사에게 지분 매각 한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새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1상을 안전하게 통과를 했고 효능을 입증했다는 얘기를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개발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슈 자체는 지금 완전 지금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문제는 지금 수급인데 49,000 라인까지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49,000원대까지 왜냐면 5만 1,000원대에서 47,000원대로 진입했을 때 원기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 상태 보이시죠?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네요. 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이 자리에 주가가 부딪히게 되면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4만 원에 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떨어져서 33,000원 시작을 했다. 운 좋게 4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4만 원만 오면 팔려고 눈이 시뻘겋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4만 원 근처 후반에 오면은 계속 윗꼬리를 나는 것이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21선은 완전히 밟아나가고 있는 그런 각종 악재가 나와도 21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조금 가담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의 도덕적 이슈를 제외하고라도 외국계에 대한 매각이 순조롭게 성사가 된다면은 이거 이전 주가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거래량을 그다지 과열시키지 않으면서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권에서 일봉의 몸통의 크기가 작게 나온다는 점은 일단 하방 경직은 유지됐다고 보고요. 한 2, 3일 정도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일 뿐이지 여기서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것은 다른 또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이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5만 원은 뚫어주는가만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센스는 7.2% 그리고 한독은 3.7% 수익을 보고 매도했습니다. 현재 황성우 전문가는 포트의 3종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성우 전문가의 포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에 대한 얘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먼저 박우석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어떤 거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테마로 이슈로 말씀드렸던 FOMC 회의. FOMC 회의 역시나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보지만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 외국인이 오늘도 끌어올리고 지금 선물 부분을 통해서 외국인이 올렸지만은 외국인이 연일 매수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환율을 개입하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난번 갭 메기국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지금 돌아가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FOMC 회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다시 또 갭 상승을 하거나 해서 시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0.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황성우 전문가님께도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내일의 전략은 내일 좀 오르는 종목 비싸게 좀 사고요. 떨어지면 팔고. 왜냐면 지금 환율이 지금 되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왜냐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의적으로 환율을 10% 이상 슈팅을 시켜놨기 때문에 1,000원이 깨진다고 해도 옛날 환율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환율에 대한 부담보다는 좀 거시적인 지금 무조건 아무리 돼도 안 돼도 엎어져도 끝까지 이제 갈 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양적 하나로 지금 축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만약 축소하게 되면 그동안 부었던 양적 하나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를 일으키는 게 한번 과열을 시킨 다음에 그게 유동성이 다시 회수되는 기간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 회수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더라도 어떤 종목이 이제 움직일 것인가만 이제 고민하면 되겠죠. 장기적인 전략은 그렇게 가져가시되 그날에 이제 움직이는 전략은 또 따로 세우시는 게 좋겠고 저도 내일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주 모멘텀이 살아나는지 그 종목들을 위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황성훈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박우석 전문가, 황성훈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승 하락을 반복하던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2050선을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참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흔드는 불안한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장은 우리 모두 더 웃을 수 있는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고민 해결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 오늘은 어르신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사는 동안 아프고 다치는 것도 걱정되고 혹시 사망할 경우에 대비도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생존 시에도 사망 시에도 치매에 걸려도 5대 질병에 걸려도 또 다치거나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을 해도 보장되는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아픈 것도 챙겨주고 혹시나 죽을 경우에도 챙겨주는 그런 보험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실버보험들을 보면 어떤 거는 죽었을 때만, 어떤 거는 아프고 다쳤을 때만 보장해 주니까 많이 아쉽지. 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좋은 기회에 만나신 겁니다.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혹시 모를 치매로 인한 간병비 부담도 대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또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다칠 경우에 대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특약으로 이렇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간질환 같은 큰돈 드는 5대 질병의 진단금도 보장해 드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특약으로 다치거나 고혈압, 간경화, 백내장 같은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네, 어르신들께 필요한 보장들을 모으고 모아서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게 나온 실버보험입니다.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늦기 전에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44-0769 1644-0769. 네,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이런 실버보험을 원하셨던 거죠.
아침에도 걱정되지. 여기저기 큰 병 앓는 것도 걱정되지. 혹시 세상 떠날 경우 뒷일도 걱정되지.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덜 수 있으면 딱 좋지. 그래서 이 보험을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나이 들수록 치매도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거기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폐질환 같은 큰돈 드는 5대 질병도 특약으로 진단금을 보장하고요. 이뿐 아니라 특약으로 재해나 당뇨, 고혈압, 백내장 같은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 시 수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이 모든 보장 중에 어느 하나라도 보장받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장들에 해당될 경우 또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장 신한생명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나이 들어서 아픈 것도 걱정되고 혹시 모를 사망에도 대비해두고 싶으시다면 지금 신한 빅플러스 실버 보험으로 전화해보세요. 1644-0769 1644-0769 남녀 20세에서 최대 70세까지 가입되고 최대 90세까지 보장되며 일부 특약은 최대 80세까지 보장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제외됩니다. 치매보장 개시일은 계약 2년 후부터이며 재해로 인한 치매는 보험계약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실버 수술보장 특약은 재해 및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5대 질병 진단특약 A는 약관에서 정한 5대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며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착한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착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착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한결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착한 기업들은 국민과 함께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착한 기업들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맛집 특공대가 방송됩니다. Kiss like a mouth tattoo. She's waiting at home. Brand by love. It'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on th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난립하고 있는 증권방송. 돈은 많이 버셨습니까? 믿을 수 있는 증권방송 있나요? 스타겐이 확 바꾸겠습니다. 스타겐은 기존 증권방송과 다릅니다. 스타겐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시스템 전문 회사가 증권 정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직한 증권 방송 스타겐. 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정말이에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린단다. 지금 대주주방언이에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일자리 늘어나겠죠?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SK이노베이션. 직지의 고장 청주에 맛집 특공대가 떴다. 그날 들어오는 신선한 해물과 20년간 독심으로 개발해오신 사장님의 비법 소스로 만든 시원한 국물 맛.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는 고집쟁이 해물탕집을 지금 만나보자. 가게에 들어오면 싱싱하게 살아 숨쉬는 해물이 커다란 수조에서 꿈틀대고 있는데, 그나저나 사장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요? 아, 사장님이세요?